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날 사랑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부족한 면을 보고 내가 견딜 수 있지? 난 못 견디겠어. 난 못 참겠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나가는 거, 못난 거, 부족한 거, 박탈감 느끼는 거, 1등 아닌 거, 제일 잘난 거 아닌 거, 천재 아닌 거, 제일 예쁘고 잘생긴 애 아닌 거. 나는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못 받아들이겠어. 왜 그걸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포기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의문이 있을 거야. 그 의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했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대할 때 나니까 막대하고 나니까 함부로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날 대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런 모든 태도, 모든 말 이런 거를 내가 남한테 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어디 가서 인성이 개판이라고 폭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뭐만 좀만 실수하면 아주 쥐잡듯이 구박하고 다그치고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해. 거봐, 내가 넌 안 된다고 했잖아.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비난해. 시작도 안 했는데 막 거의 무슨 때리지만 않았다는 거지. 언어 폭력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해. 막 돼지 새끼야, 이 식충 새끼야 이러면서 밥만 처먹으면 다냐? 네가 대체 하는 게 뭐야? 야, 쟤보다 잘나지도 못해가지고 야 쪽팔리니까 시작하지 마라. 그냥 이럴 거면 하지 마라. 야, 창피하니까 뭐 한다고 어디 가서 소문도 내지 마. 야, 혼자 그냥 적당히 짜져 살아. 평범하잖아 너. 평범보다 안 되잖아. 아우 못생겨서 어디서 밖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말고 마스크나 쓰고 다녀라. 모자 쓰고 다녀라. 방송 같은 거 네가 왜 해? 이렇게 생겨먹어서. 이런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예의가 없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이유로. 나 자신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맨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너는 왜 저렇게 안 돼? 너는 왜 저렇게 안 생겼어? 너는 왜 저만큼 못해? 계속 기죽이고. 타인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심했구나. 이거는 예의에 맞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엄청나네. 그쵸? 잔인했죠? 난 냉정해, 객관적이야 라고 하는데 그 냉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대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가장 우월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나한테 말하는 건가?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왜 평가해? 세상에 외부에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리고 늘 그런 평가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왔고. 근데 세상에 단 한 명쯤은 평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가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연인이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랑,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부모가 주는 무한정한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내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 한 명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나한테 그래도 네가 최고야. 난 널 가장 응원해. 넌 정말 소중하고 세상 그 어떤 잘난 사람을 갖다 놔도 나한텐 너가 1등이야. 요러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왜 타인한테 기대해요? 타인한테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 세상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한테도 못해주는 거 남한테 못해준다니까? 연애할 때 초반에 좀 연기를 해서 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지속이 돼봐요. 그 연애가 지속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가봐. 그럼 원래 그 습성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 딴에는 최고의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남한테도 그렇게 성격이 나온다고. 척이 오래 안 가요.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존중하는 법을 모르거든.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법, 사랑하는 법을 모르거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을 아무 판단 없이 바라보고 응원해주는 거. 왜냐? 소중하니까. 왜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서 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떤 힘든 상황을 딛고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내가 가정 환경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 너무 힘들었어. 어떤 친구한테 털어놓든 내 배우자한테 털어놓든 심지어 내 부모한테 털어놓든 그 사람들 이해해요?
안 털어놓은 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얘기 꺼내려고 시도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기억도 못해. 기억이라도 하면 다행이야. 기억도 못하는데 기억을 해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이해를 못해. 근데 누군 이해해요? 나는 이해해. 난 알아. 얘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게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뭘 좋아하고 얼마나 뭐가 아팠고 얼마나 뭐가 힘들었는지 나만 안다고.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중한 자신한테 얘가 얼마나 아픈지 이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냉정하게 날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해봐요. 난 남는 게 뭐야 대체? 자존감이라는 건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찬가지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되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나를 엄청나게 귀하게 대접해주는 거. 요게 바로 자존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괜찮아 이렇게 자존감을 좀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괜찮아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자존감이 조금 더 건강하게 이렇게 쌓이면 자기 애가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해주거나 이렇게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나한테 무례하게 굴거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이거를 구분을 하세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문제예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만큼 귀한지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서 통제권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타인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힘들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당연히 존중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존중을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 딴의 존중이에요. 자기 딴의.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저 사람이랑 내가 기분이 상했어. 싸웠어. 근데 싸워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네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지 몰랐어. 난 네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지 몰랐어. 라고 말해요. 상대방은. 난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굉장히 속상한데 나한테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배려를 했는데 그게 내가 기분 나빴다는 거지.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 되고 나 혼자만 약간 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타인은 타인 나름대로는 자기가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내 입장에서는 존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마다 존중해주는 게 뭔지 다 달라요. 존중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기준이.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지 몰라서 타인은 더 존중을 못해. 나한테 존중 못하는 사람이 존중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존중해주겠어요. 자기 사랑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타인한테 그 사랑을 못 줘요.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근데 나를 학대했어. 그럼 타인한테 대할 때도 똑같아요. 타인을 사랑한다고 나름대로 했어. 근데 타인한테 자기한테 했던 것 같은 습관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자기는 잘해주고 싶었는데 소중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화풀이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불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널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존중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더 중요해요. 내가 아니면 주기가 어렵거든. 다른 사람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딴의 존중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내가 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받기는 힘들다는 거지. 그게 부모일지라도. 왜냐?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평일에 월화수목금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심지어 내가 집에서 놀기만 해도 얼마나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할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한데 다른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다 케어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기는 어렵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존중받는 느낌은 나한테서 얻는 게 최고고
나한테서 얻기가 가장 쉽다. 다른 사람한테 받기는 정말 정말 어렵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존감 때문에. 내가 귀하다는 느낌, 난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내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거나 돈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표로 많이 잡아요.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외모를 꾸미고 열심히 능력을 쌓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런 타인한테 그런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나서 제가 자존감이 좀 채워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는 진짜 자존감을 채운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기를 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외모 따져서 능력 따져서 돈 따져서 자기를 존중하면 그게 진짜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속물적인 마음인 거지. 스스로한테 속물적일 필요가 있을까? 타인이 유명한 잘 나가는 돈 많은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잘하는 거는 속물적인 마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조건적으로 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존중하는 마음이 잘 될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 이 세상에 1등이 되어야 되는 거,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막 사람들이 트집 잡을 때 트집 잡힐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완벽한 외모. 그냥 예쁜 건 안 돼. 완벽한 외모. 그리고 완벽한 능력, 어디 허점 잡을 거 없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연애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이도 어리고, 외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뭐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말실수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으로도 똑똑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늘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갖춰야 된다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서 품고 있어요. 그 열망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매주 보는데 엄마가 난 받아쓰기를 80점을 맞아왔는데 100점을 안 맞았다고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80점 정도면 그래도 10문제 중에 8개는 맞았다는 거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우리 반에서 그래도 높은 점수에 속하는데 엄마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나한테 뭐라고 할까라고 했더니 엄마는 100점을 맞아야 된대요. 다 맞아야 된대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자신한테 나도 모르게 최고의 것을 기대하게 되고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과정 동안 우리는 항상 늘 뭔가를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만큼 평가를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분기마다 시험을 보잖아. 그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나왔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점수 낮은 애들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점수 높은 애들 너네들도 방심하면 안 된다. 더 완벽해지려고 100점 맞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너네 그렇게 자만하는 마음 있으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른 애들 이기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한테 성적표 갖다 주면 뭐라 하죠? 점수를 잘 받았으면 잘했네. 근데 다음 시험엔 더 잘 보려고 해봐. 이렇게 말하거나 못 봤으면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더 잘 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하든 사실 어른들이 주변에서 피드백을 어떻게 줬냐면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잘했던 것도 칭찬을 안 해주고 더 잘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이제 방심해서 이걸로 만족해서 거기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까봐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애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해준 건 알겠는데 잘한 건 잘한 거라고 피드백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단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어. 뭔가 준비를 했어.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엄청 많이 잘해버리면 내가 한 것들은 갑자기 다 무가치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야. 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소중하게 했는데 나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보다 못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잘나 보였을 때 갑자기 내가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들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없던 걸 지금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유년 시절 동안 이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학대에 의해서, 정신적인 학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주변 살펴보고 계속 비교하고 내가 몇 등인지 세어보고 1등이 안 되면 가치가 없어. 3등이어도 100명 중에 3등이어도 가치가 없어. 1등이어야 돼. 계속 지금 그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타인하고 비교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비교라는 건 그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비교예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포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가 있어요. 얘네 둘을 갖다 놓고 누가 더 보라색인지 비교하는 거야. 누가 더 보라색이에요? 포도가 더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뛰어난 과일일까? 포도? 포도가 보라색이니까? 아니 그건 질문 자체가 누가 더 보라색에 가깝냐고 하니까 당연히 포도가 되겠지.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누가 더 맛있는 과일일까? 포도랑 바나나랑. 그렇게 했을 때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리 자기가 바나나가 더 맛있는 과일인 이유를 100가지를 대고 포도가 더 맛있는 이유를 100가지를 내도 그거는 자기 취향이란 말이야. 그냥 걔네 둘은 다른 거야. 두 개를 다른 거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고. 이거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포도는 그냥 포도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가 있고 바나나는 바나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자꾸 얘네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우위를 가리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선 포도가 우월한 것 같고 어떤 면에선 바나나가 우월한 것 같아. 단단한 면에서 봤을 때 바나나는 껍질이 조금 단단하니까 바나나가 좀 더 우월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얘네 둘이 같은 계열이다. 얘네 둘이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비스켓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비스켓이 있어. 근데 둘 다 초코 비스켓이야. 그럼 비교할 만해. 이 두 가지 초코 비스켓 중에서 어떤 게 더 초코 맛이 진한지, 어떤 게 더 초콜릿이 적은지 많은지, 어떤 비스켓이 더 바삭한지 이러면 두 가지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포도랑 바나나,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하는 사람 있어요? 왜 아무도 비교 안 할까? 사람들 비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얘네는 너무 달라. 굳이 왜 비교를 해? 빨간색이 더 좋은지 파란색이 더 좋은지 왜 비교를 해? 취향이니까 존중해줘야지. 그냥 걔네는 원래 다른 애들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이 공교육에서 많이 자라다가 보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흔한 일이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다고 착각을 해. 그것도 어쨌든 사람이라는 카테고리 들어가 있으니까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스스로도 비교를 하고 타인이 비교를 했을 때도 받아들이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일단은 여러분들 유년 시절만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어떤 존재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포도라는 존재가, 이 포도라는 씨앗이 어떻게 심어져서 어떤 나무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혔고 그래서 어떻게 이 정체성이 형성이 됐고 어떤 맛이 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뿌리를 한번 봐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앞에 왔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꺼내기 어렵고 가장 떠올리기도 끔찍한 어떠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낯선 사람이.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사람들도 다 겪어. 네가 뭘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해. 남들 다 겪는 거 가지고 혼자 끙끙대는 거겠지. 야, 털고 일어나. 그까짓 게 뭐 별거라고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방금 기분 어땠어요? 열받죠? 이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야, 네가 뭔데 함부로 짓거려? 네가 뭘 알아? 네가 나만큼 힘들어봤어? 나만큼 아파봤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내가 겪은 거에 대해서 뭘 알아? 함부로 말하지 마. 넌 모르잖아. 내 상황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식의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서로 몰라요. 오직 나만 알아. 나만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거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장 크게 행복해하는 요소가 뭘지, 그 사람이 가장 아팠던 때는 언제이며 가장 싫어하는 게 뭐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의 꿈은 뭐고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의 음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음식 취향은 어떻고 이 사람이 음악 듣는 취향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가장 큰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 내가 완벽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엉망인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면 난 정말 잘 컸어.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거든. 너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내가 자랐는데 자존감이 남들이 봤을 때 낮고 성격이 좀 안 좋아도 요만하면 나 잘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이게 누구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 판단을 내가 귀한 사람인지 귀하지 않은 사람인지 판단을 외부에 맡겨요. 자,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나 몇 점일까요? 당신들이 봤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판단해주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날 좋게 판단해주겠지? 아니래? 슬프다 상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있어 보일까? 착해 보이는 척 해야 되나? 착하게 행동해야 되나? 속은 문드러지는데? 아니면 외모를 더 아름답게? 근데 나 이렇게 생겨먹어서 귀한 대접을 받긴 어려울 것 같은데? 포기하고 체념하고 왜 나는 이따구로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잘못됐죠. 일단 이 판단을 외부에다가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아이러니한 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 나갈 때마다 저는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고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무려 이렇게 대단하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자랐답니다. 저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 말하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마다? 그럴 순 없단 말이지. 그 사람들이 나를 똑바로 알 수 없고 똑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를 전제로 가야 돼요. 항상.